와, 정말 전 세계가 들썩였죠? 엔비디아 GTC 2026 기조연설 말이에요. 아마 다들 보셨을 텐데요.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화려한 신제품 얘기로 가득한데 오늘은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우리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성능이 얼마나 좋아졌다, 이런 뻔한 얘기 우리한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집중할 건 이런 번쩍이는 발표들 너머에 있는 엔비디아의 진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과연 뭘까?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언론은 계속 새로운 칩에만 열광하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이 계속 품어왔던 두려움에 대해 엔비디아가 어떤 답을 내놨는지, 그리고 경쟁자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들만의 성, 즉 소프트웨어 해자를 어떻게 쌓아올리고 있는지, 바로 이 근본적인 전략의 변화를 샅샅이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하드웨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더 좋은 칩 나왔어요, 이런 단순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엔비디아의 시장 전략 자체가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그동안 시장이 엔비디아를 보면서 가장 불안해했던 지점이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학습 웬만큼 다 끝내고 나면 이 비싼 GPU 수요가 꾹 끊기는 거 아니냐, 이런 피크아웃에 대한 공포였죠. 그런데 젠슨 황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그 답은 바로 추론 시장이에요.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학습 시장은 언젠가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 AI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 시장은 이제 막 폭발적으로 열릴 거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다음 먹거리는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전략적인 해답으로 내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의 주력 아키텍처인 베라 루빈, 그리고 오직 추론 시장만을 정조준해서 만든 전용 칩 그록3. 그러니까 학습 시장의 왕자는 굳건히 지키면서 이제 막 열리는 어마어마한 추론 시장까지 선점하겠다, 이런 야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뭐냐면요, 베라 루빈에 HBM4 메모리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냥 부품 바꾸는 차원이 아닙니다. 첫째, HBM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도 계속 수혜를 볼 거라는 신호고요. 둘째, TSMC에만 너무 의존하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삼성전자랑 손을 잡는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을 가동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하드웨어보다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엔비디아의 장기 계획의 핵심, 바로 소프트웨어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방어 해자, 즉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성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니모클로라는 플랫폼, 이거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젠슨 황이 이걸 리눅스의 탄생에 비유했거든요.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이 이 니모클로 위에서 AI 에이전트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모두가 엔비디아 생태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는, 어떻게 보면 진짜 무서운 계획인 거죠. 이 전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일단 하드웨어를 팔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것. 네, 맞습니다. 바로 애플이 아이폰과 앱스토어로 세상을 지배했던 그 방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엔비디아의 GPU가 애플의 아이폰이라면 이번에 나온 니모클로는 앱스토어인 셈이죠. 개발자들은 한번 익숙해진 개발 도구를 절대 쉽게 버리지 못하거든요. 니모클로가 업계 표준이 되는 순간 다른 회사들이 아무리 좋은 칩을 만들어도 개발자들은 이 엔비디아 생태계를 떠날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소프트웨어의 락인, 록인 효과가 앞으로 엔비디아의 막대한 이익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어마어마한 비전이 마주한 아주 현실적이고 거대한 난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합니다. GTC 무대 위를 걸어다니던 디즈니 로봇, 그리고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계획까지. 와, AI가 이제 진짜 현실 세계로 뻗어나가는구나 싶어서 정말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발짝만 딱 물러서서 아주 냉정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걸 24시간 내내 돌리려면 대체 그 어마어마한 전기를 다 어디서 끌어와야 할까요?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야심찬 비전 앞에 놓인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명확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고 해도 전력망 자체가 부족하고요.
또 그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한 액체 냉각 시스템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고 있어요. 심지어 물리적으로 서버를 더 지을 공간조차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성장도 결국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은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결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분석의 원문을 쓴 저자도 자기 포트폴리오의 약 6.2%를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발표가 너무 멋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비중을 2배로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과도한 욕심이 아니라 이런 냉철한 분석에 기반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힘입니다. 오늘의 핵심 결론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장기 성장 스토리는 전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추론 시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라는 더 단단한 기반을 화변시켜줬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시간을 사는 투자자들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펀다멘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 시장의 호들갑에 이리저리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그저 묵묵히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시간과 복리는 결국 우리의 편이 되어줄 테니까요.